네,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2교시는 이강 동양윤리의 접근, 네, 동양윤리의 접근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유교까지 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그래서 유교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윤리의 접근, 유교 보겠습니다. 동양윤리는 일단 공부할 때 동양윤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상이. 그래서 유교, 그 다음에 불교, 도가 이거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선은 그죠? 예, 구분하는 게 포인트고 그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함정선지가 많이 나와요. 함정선지. 예, 그거 제가 다 얘기할 거니까 그거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유교, 불교, 도가를 잘 구분하자. 예, 그리고 불교는 함정선지 조심하자. 그다음에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교과서나 학교 선생님의 그 프린트 있죠. 학습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어요. 한자 단어들. 예, 그런 것들을 특히 이런 거 효, 제, 충, 서, 뭐 경, 성 그죠? 예, 신독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외워줘야 됩니다. 내신은 네. 수능은 뭐 유교불교도가 구분하는 게 포인트고요. 불교 단독 문제 나왔을 때 함정선지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1번 보시죠. 유교윤리적 접근. 유교윤리의 특징은요. 개인주의보단 공동체주의. 유교는 중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 아시아는 약간 이제 벼농사를 짓고 살기 때문에 공동체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해요. 노동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공동체주의다. 개인주의보다. 개인주의는 서양이에요. 서양.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유교에서 개인의 도덕적인 완성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상적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라든가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자가 되자 뭐 성인이 되자 이룰 성자예요.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는 대인이 되자 큰 사람 그죠? 대장부 사내 대장부가 되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포인트고 도덕 공동체는 이제 공자 같은 경우는 이상사회로 대동사회 얘기했어요. 이게 많이 나오죠 처음에 대동사회 크게 어우러지는 사회라 그래서 재화가 잘 고르게 분배되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도덕으로서 다스리는 도덕과 예의로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동사회를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공자하고 맹자를 볼 거예요. 순자는 보지 않습니다. 생윤에서는 순자는 저쪽 직업윤리감이 있어요.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을 얘기했는데요. 인은 내면적인 규범이에요. 다시 한번 쓰면 내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몸 안에 갖고 있는 내면적인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면적 규범이면서 분별적인 사랑의 정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자는 여기서 포인트는 인이 사랑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하는 베푸는 거고 중요한 거는 분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친한 가족부터 챙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웃을 챙기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분별이에요. 분별. 유교는 항상 이렇게 분별을 해요. 분별하고 여기다 필기를 좀 하면 분별하고 그다음에 구별을 한다 그러면은 유교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분별을 하거나 구별을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즉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도가예요. 노제상자. 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한다, 구별한다 그러면 유교. 분별, 구별, 차별 없는 사랑, 뭐 차별 없게 대한다 그러면은 도가예요. 역시 또 차별 없는 사랑에 대해서 묵자도 있어요. 묵자. 네. 그래서 묵자도 있었는데 요거 좀 다시 지울게요. 자, 차별도 없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차별 없는 사랑 또 얘기하는 사람인데 차별 없는 사랑. 그죠? 요거는 묵자다. 네. 그래서 유교 같은 경우는 구별이 있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정신이고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을 공자의 인이라고 하고 내면적인 규범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은 분별적 사랑이다. 그래서 좀비친소, 높고 낮음, 그 다음에 친하고 먼, 소원하다 이런 단어죠. 그래서 다 구별을 해요. 구별한다는 게 포인트고 12선악도 역시 다 구별하죠. 분별하죠. 오르시, 안일비, 착할선, 뭐 나쁜 악 분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도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도가는 이런 거를 구별하지 않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오직 어진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 있다. 효제 이제 그러니까 인의 실천 방법인데 이거는 인의 실천. 사랑을 갖고 있는데 갖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실천해야 되겠죠. 그 실천 시작이 효도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그죠? 예.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충성이 뭐냐면 정성. 항상 충이 뭐냐면 정성을 다하는 거고 이제 남한테 서는 이제 배려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효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고요. 재는 형제간의 우애. 그다음에 충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거고 선은 이제 배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려. 제가 조금 쉬운 단어들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외우시면 돼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서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그래서 인의 실천 방법, 효제, 충서고요.
시험의 좀 함정은 효의 실천으로 인을 시작한다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효의 실천 방법이 인이다 그러면 안 되고, 인의 실천이에요. 인의. 그죠? 인의 실천이 효를 하는 거지. 그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효의 실천이 인이 아니라 인의 실천이 효예요. 인의 실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있는데요. 3번에 얘라는 거는 이제 외면적인 겉으로 나오는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제 착한 사람은 예절 바른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얘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건 내면적 규범이고, 얘라는 거는 외면적인 규범인데, 내면적 인을 바탕으로 예절 받은 행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을 실현하기 필수적으로 예절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극기복례를 꼭 알아야 되는데, 극기복례는 이제 이렇게 끊어서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나오면 항상 가운데 끊어서 앞에는 이제 몸 기자예요. 몸기. 그 다음에 이길 극자예요. 그래서 내 몸을 이기고, 그러니까 사욕을 극복하고 이런 뜻이에요. 몸의 사욕, 사사로운 욕심이죠.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거 뭐냐면 여기에 레가 이게 얘예요. 그래서 얘를 회복한다, 찾는다 이거예요. 회복한다. 극기복례 공자가 얘기한 사사로운 욕심, 사욕을 극복하고 얘를 회복한다. 자, 그래서 공자의 인과 얘를 봤어요. 중요한 건 구별이 있는 사랑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4번에 이제 공자가 얘기한 정치, 사회, 사상에 정명이 있는데, 이거 뒤에 직업윤리 가면 또 나오는데, 바를 정자의 명분이에요. 그래서 명분을 바르게 한다. 명분을 바르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름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 이름이 뭐냐면 직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업. 그런 신분 이런 거. 각자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른 책임과 역할 이런 것들 의무를 다하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러니까 뭐 부모는 부모답게, 그래서 군군, 신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 다음에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하면 세상이 평온하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정명이 안 되고 신하가 막 임금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자식이 막 부모를 죽이고 이러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죠. 그래서 정명을 강조했어요. 각자의 그런 자기 직업, 그 다음에 지위에 따른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덕치를 강조했어. 덕치, 그죠? 덕은 도덕이죠. 도덕과 예의로서 통치자가 백성을 통치해야 된다. 그죠? 뭐보다는 법률이나 형벌 또는 무력 이런 것들, 이런 거 안 돼요. 도덕과 예의로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통치자는. 그래서 이걸 덕치라고 합니다. 도덕으로 다스린다. 도덕, 덕치. 수기 이안인도 잘 나오는데 수기 이안인, 가운데 이자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수기 안인 또는 수기 치인 뭐 이렇게 얘기해요. 같아요. 수기 치인, 아까 제가 네 글자 나오면 가운데 끊으라 그랬죠. 그래서 끊어보면은 수기, 통치자가 자기 몸부터 먼저 수양을 하는 거죠. 수양을 하고 내 몸을 먼저 수양을 하고 본인이 먼저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인, 사람을 다스려라 또는 뭐 안인, 사람을 편안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덕치를 위해서는 통치자가 그러니까 먼저 우선 군자다운, 그죠? 지워볼까요? 군자는 이제 공자가 말한 이상적 인간이에요. 공자가 돼야 돼요, 통치자가. 그래야 나라가 이제 좋은 통치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군자다운 인격을 먼저 수양을 하고, 그죠? 수기예요, 이게. 수양을 하는 게 먼저. 수기, 그 다음에 다스리자, 사람을, 그죠? 치인 또는 안인. 그래서 수기, 안인, 수기, 치인. 그리고 통치자는 안인을 위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균등한 분배,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대동사회에서 되게 중요해요. 여기 대동사회에서. 대동사회에서 특징인데 이게 함정이 뭐가 나오냐면 대동사회는 재화의 부족함을 걱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재화의 부족함보다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화의 균등한 분배, 고른 분배. 즉 재화의 고른 분배가 더 중요해요. 자, 재화의 고른 분배를 더 걱정했어요. 공자는. 그러니까 재화의 많고 적음, 부족함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화의 고른 분배를 주장했다. 그래야 맞아요. 됐죠? 아예 지울게요. 정명사상, 군군, 신신, 도부, 자자. 자, 됐고 재화의 고른 분배를 중요시한다. 재화의 부족함보다는 또는 뭐 재화의 그러니까 많거나 부족한 거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재화의 고른 분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동사회 발표하고 요거 많이 나와요. 주관식으로. 크게 어우러지는 사회, 유교의 이상사회인데 인과 예를 통하여 도덕을 확립하고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예요. 평등과 공평한 분배, 이게 중요하죠? 재화의 적절한 고른 분배가 중요하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죠. 9페이지였고요. 10페이지 가겠습니다. 맹자 해보겠습니다. 맹자는 이제 성선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착할 선자예요. 그래서 본성이 착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함정 많이 나오거든요. 본성을, 자, 볼게요. 본성을 확충한다 이건 맞고요.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안 돼요. 착한데 왜 변화시킵니까? 그 다음에 본성을 형성한다 이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착하게 태어났어요.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확충하는 건 맞아요. 착한데 더 착해지는 거. 근데 변화한다 안 돼요. 형성한다 안 돼요. 이미 형성돼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쵸? 맞죠? 예, 그러니까 형성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후천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인의예지라는 사덕이 있어요. 먼저 사덕은요, 인의예지 네 가지 덕을 얘기하고요. 그게 이제 마음속에 딱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단서예요. 단서가 있어요. 사단의 단서, 사덕의 단서,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착하단 말이에요. 착한 마음. 그래서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지심이 있어요. 예, 참 어쩌지 못한 착한 마음이 있다. 못되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또 을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했잖아요. 인은 내면적인 규범이고 예는 외면적인 규범. 그래서 극기복례를 강조했는데요. 맹자는 지금 인과 그 다음에 을을 또 추가로 얘기했어요. 을은 정의예요. 정의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인과 의로 요약되는데, 그러니까 착한 사랑의 정신, 공자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정의를 얘기했어요. 특히 을을 더 강조했죠. 이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랑 맞죠? 공자 그대로. 그 다음에 의는 뭐냐면 정의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사회적 정의. 예. 그래서 요 정의로운 일을 매일매일 계속 집중해서 하면 집의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호연직이라는 상태가 돼요. 어떤 크고 굳센 기계라는 뜻이거든요. 예, 밑에 있어요. 그래서 호연직이라는 상태, 크고 굳센 기계라는 그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대인 또는 대장부라 그래서 맹자가 이상적 인간으로 꼽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치자가 돼야 되겠죠. 대인, 대장부가 이끌어 가야겠어요. 자, 3번은 이제 사단과 사덕인데요. 우리 내신 같은 경우는 요거 다 외워야 돼요. 학교 시험은. 사단, 측은지심, 사덕, 인의예지 이런 거 있는데, 연결을 잘 해야 되겠죠, 일단. 1, 2, 3, 4. 연결 잘 해야 돼요. 측은지심은 측은하다, 뭐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이거 드러나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인이 있구나. 그래서, 인이 있다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단서. 그래서 사단이에요. 그래서, 측은지심은 안타까워하는 거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 착한 사람이죠. 그 다음 수호지심은 이제 나쁜 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있네요. 정의로운 사람이네요. 옳은 거를 추구하고. 사양지심은 양자 있어요. 양보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절 바른 사람이죠.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 예의. 시비지심은 오롯이 아내 비니까 똑똑하네요. 어떤 게 옳고 어떻게 아닌 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유교에서는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거 잘 연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은 수양론인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인간의 착한 본성, 성선설, 잃지 않고 사단을 확충한다, 이거 맞죠? 그죠? 예. 확충한다 맞고, 변화한다 틀려요. 형성한다 틀려요. 5번, 사회 혼란의 원인은, 당시 이제 공자, 맹자 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혼란 시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혼란의 원인을 설명하다가 이론들이 나왔거든요. 사사로운 혈기나 이기적인 욕심과 두려움이 선한 본심을 가린다.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다. 혼란을 극복하려면 호연지기를 기르래요.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정의로운 일을 계속하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일을 계속해서 그죠? 네. 그래서 집이라고 해요. 계속 하루하루 집중해서 정의로운 일을 해서 길러지는 호연지기를 갖춘 사람을 이상적 인간으로 봤는데 대장부와 대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상적 인간이 정리를 해보면 공자, 맹자 이렇게 있는데 공자는 이제 누구죠? 군자,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봤어요. 성인은 조심해야 돼요. 성인은 유교 말고도 도가에서도 쓰는 단어예요. 성인, 이를 성자라서. 맹자는 이제 대인, 호연직이 있는 사람, 그죠? 대인, 대장부, 사내대장부 이렇게 부르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우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불교에서는 이상적 인간이 보살이에요, 보살. 예. 그 다음에 도가에서는 이상적 인간이 장자가 얘기했는데 지인 또는 진인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성인도 조심해야 돼요. 성인은 둘 다 쓰니까 여기 유교에서도 쓰고 도가에서도 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양윤리는 처음에 유교, 불교, 도가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함정 조심하자. 자, 왕도 정치인데 역시 왕이 도덕으로 다스리자. 도덕. 아까 맹자가 얘기한 공자가 얘기한 덕치와 비슷한 거죠. 도덕과 예의로서 다스리자. 그래서 인의의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 반대는 패도겠죠. 무력과 형벌이겠죠. 무력과 형벌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여민동락의 정치. 민본주의 여기 있는데요. 이제 민본주의랑 또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민본주의랑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있어요. 맹자는 민본주의를 강조했지 민주주의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맞죠? 이건 맞고 이거 틀려요. 민본주의는 백성 민자고 백성 근본으로 해서 통치자가 다스린다. 근데 나라의 주인은 통치자예요. 조심해야 돼요. 옛날이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은 통치자고 백성을 근본으로 하겠다. 민주주의는 나라 주인 자체가 군민이잖아요. 나라 주인이 군민이다. 그죠? 다른 거죠. 완전 현대사회인데 이거는 그죠? 조심해야 된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벼운 존재라고 하여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도 바꿔야 한다고 그랬어요. 별표하시고요. 요거를 역성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을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성이 있잖아요. 뭐 이성계 그럼 이씨고요. 그죠? 태조왕건 그럼 왕씨잖아요. 그런 성을 바꾸는 거. 왕을 바꿀 때 성이 바뀌겠죠.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네. 공자 정명론 아까 또 나왔네. 그죠? 임금이 임금다우면은 이게 평온한데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니까 바꾸는 거죠. 그리고 노크, 서양에서는 노크의 저항권이라 해서 역시 군주를 교체하는 권리가 있어요. 요것도 중요한데 맹자, 그죠? 맹자는요, 무항산 무항심이면,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에요. 이것도 함정 많이 나오는데, 일반 백성, 그 다음에 모든 백성, 그 다음에 선비, 군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일반 백성, 두 번째 모든 백성, 세 번째 선비군자 이렇게 나와요. 일반 백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항산 무항심이라는 건 뭐냐면 산이 뭐냐면 일정한 생업이고요. 일정한 생업, 직업이죠. 직업. 즉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그 다음에 심은 뭐냐면 도덕적인 마음이에요. 도덕심. 요게 이제 생업이 있어야 먹고 살만 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그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도덕심이 생기겠죠. 그죠? 지금 생업이 없고 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도둑질하고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항산 무항심이어야 된다. 무항심을 이제 강조해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유항산이 돼야 돼요. 꼭 그죠? 일정한 생업이 있을 유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있을 유로 되는 거예요. 유항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는 소리는 항산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항심도 있어진다. 그죠? 이건 누구? 일반 백성. 일반 백성은 그렇다 소리예요. 조심해야 돼요. 모든 백성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모든 백성은 여기 지금 제가 써놨잖아요. 모든 백성은 안 돼요. 왜냐면 선비 군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안 돼요. 선비하고 군자는요, 여러분 무항산이어도 일정한 생업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도 가난해도요. 있어요. 도덕심이. 유항심이에요. 그게 선비고 군자예요. 그죠?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도덕심이 없고 이러면 선비군자가 아니죠. 그래서 무항산, 유항심인 이 선비군자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틀렸어요. 백성의 기본적인 물질적 안정, 항산 없이는 고정불변의 도덕적인 항심이 유지하지 못한다. 일반 백성은 그죠? 네. 통치자에게는 항심이 요구된다. 무항산, 유항심, 대인, 군자에게는 가능하다. 그치? 대인이나 군자, 선비 이런 사람들은 항산이 없어도 그죠? 네. 항심이 있어요. 그죠?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윤리 내신 문제에서 좀 나오겠죠? 네,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부자유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친함이 있어야 한다. 군신주의는 임금과 신하에 있어야 한다. 신의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은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 구별. 차별이 아니에요. 예, 분별, 구별 이런 거죠. 역할이 좀 다르다 이거죠. 차별 아니에요. 장유유서는 이제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질서죠. 질서. 뭐 위계서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위아래가 있어야 되고 부모유시는 친구 사이에 이제 역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믿음. 그죠? 그리고 또 학교 시험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많은 내용 했어요. 자, 다음 갈게요. 유교윤리 시사점에서는 인간성, 도덕, 상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죠? 공자가 사랑을 강조하고, 그죠? 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수양을 강조하잖아요. 계속. 그죠? 아까 제가 첫 페이지에 수양을 좀 안 봤는데, 수양을 좀 볼까요? 이쪽에. 여기 좀 안 봤어요. 이게 9페이지예요.
페이지 보시면 경하고 성이라고 있죠. 여기 수양 방법이에요. 유교에서 말한 거고 역시 키워드는 유교라는 거 알면 돼요. 경성을 강조하면 경은요 이제 바른 자세예요. 이게 되게 막 뭐라 써 있는데 그냥 바른 자세고 성은요 항상 성실하게 이제 매사에 이제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바른 자세죠. 경은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여 잡념이 되지 않게 하고 주일무적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고 정지엄숙 항상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 항상성. 그냥 바른 자세예요. 항상. 홀로 있을 때 이게 잘 나와요. 여기. 혼자 있을 때 독이죠. 독. 혼자 독. 그죠? 그때도 몸 신자잖아요. 몸을 바르게 한다.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막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죠. 예. 신독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 나와요. 신독. 그 다음 성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경하고 성을 수양의 방법으로 군자와 대인 그 다음에 성인으로 가는 수양 방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더 알아보기는 제가 좀 같이 봐줄게요. 예. 이번에는 맹자의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인데 사람이 사단, 이거 착한 마음이죠.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확충이에요. 확충 중요합니다. 확충이라 그래야지 변화한다. 사단을 변화한다. 본성이죠. 사단이 지금 이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본성을 변화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본성을 형성한다. 틀려요. 누구나 충분히 천하를 보존할 수 있지만 만일 확충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부모조차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맹자는 누구나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을 선천적으로 해요. 그죠? 가지고 있어요. 후천적이 아니죠. 본성이 선한데 인간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사로운 욕심이나 사욕이죠. 혈기 때문에 선한 본심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이거 정명사상이에요. 공자. 그죠? 정명사상. 그 다음에 형벌을 통해서 하면 안 되고 공자니까 도덕과 예의로서 통치를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덕치라고 해요. 공자는 덕치, 그 다음에 맹자는 왕도정치.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닌 것은 오직 선비예요. 그죠? 백성, 일반 백성은 진짜 꼭 필요해요.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무력을 바탕으로 인을 가장하는 것이 패도니까 통치자가 만약에 패도, 무력과 형벌로서 패도 정치를 한다면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했어요. 역성혁명 얘기했어요. 군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정치해야 된다 해서 민본주의라고 하죠. 자, 됐죠? 네. 이렇게 해서 동양 유교 사상 봤고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뒤에. 네. 자, 아까 풀었던 윤리학의 구분 풀었었고요. 그죠?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잠깐 앞에 볼까요? 9번 됐고 10번. 네. 요거는 도가니까 다음에 하고요. 11번 해야겠네요. 11번 하고요. 12번도 할 수 있겠네요. 네. 67페이지에 있는 11번, 12번 문제풀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다시 들어보세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릇 큰 돈은 이거 도가 같은데요. 그죠? 무릇 큰 돈은 이름을 붙일 수 없고 이러한 별로 말하지 않으며 그죠? 이거 도가예요. 도가니까 다음 시간에 풀고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에게 사단이 있는 것은 사단이 뭐였죠? 아까 측은지심, 그죠? 측은지심, 수오지심, 치비지심, 사양지심, 그죠? 요 4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단이 있는데도 스스로 인은 사랑이고 플러스 의는 정이죠. 맹자가 얘기했죠.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이다. 맹자예요. 1번 자신과 남을 분별하지 않는 틀렸죠. 분별해야 돼요. 틀렸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유교는 분별해야 돼요.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닌 본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착한 본성에 따라 행동하세요. 맞죠? 순선한 본성을 형성 틀렸죠. 형성하면 안 되고요. 확충해야 돼요. 확충. 인위적인 규범을 버린다? 인위적인 규범은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규범, 제도 이런 것들은 유교는 굉장히 강조하고요. 인위적인 규범을 버리고 자연의 도에 따라 행동하라 하면 도가예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틀렸고요. 다시 유교는 인위적인 규범이나 제도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렇게 해서 예절 바른 사람이 돼야 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인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타고난 본성을 극복한다? 왜 극복해요? 착한데요. 그죠? 틀렸네요.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자, 몇 개 더 풀어보죠. 요거 풀어보면 되겠네요. 네, 15번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의 가상 인터뷰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지나친 이기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인간이 갖춰야 할 예. 인은 아까 얘기했어요. 분별적 사랑. 분별해야 돼요. 유교는. 그 다음에 내면적 규범. 그리고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휴, 그 다음에 재,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서 이렇게 가죠. 얘는 이제 극기복례 기억하시고요. 그죠? 사욕을 극복하고 얘를 회복한다. 그 다음에 외면적 규범. 얘는 외면적 규범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규범.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인과 예를 얘기했으니까 이분은 공자예요. 공자 찾아보죠. 공자의 특징. 1번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건 유교는 항상 인위적인 규범 제도를 강조하죠. 소박한 삶, 이건 도가예요. 사욕을 극복하고, 맞죠? 예. 진정한 예를 회복한다. 이게 뭐예요? 극기복례. 예. 정답은 2번이네요. 연기를 깨닫고 차별이 없는 사랑. 연기를 깨닫는 거는 불교예요. 차별 없는 사랑, 이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 불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장자도 얘기할 수 있고, 도가도 얘기할 수 있고요. 묵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에 이 연기가 키워드였어요. 연기는 이제 불교에서 배워요.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무의자연인데, 요거 노자, 네, 도가 사상의 노자예요. 역시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시비를 구별하지 않는, 구별해야죠. 유교는 항상 분별해야 되고, 구별해야 돼요. 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또 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거 불교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공자, 우리가 맹자, 유교까지 했습니다. 그죠? 여기는 서양 사상이라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불교하고 도가 해가지고 동양 윤리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